오늘은 호흡 수련에 관하여 모든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호흡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지금부터 설하는 이 호흡의 과정이나 아니면 호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이후로는 다른 호흡에 관한 것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하고 있고 되고 있고 된 것이고 지나온 것이고 또 명확하기 때문에 따로 호흡에 대해서 더 이상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왜냐하면 제시하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열심히 하다가도 중간에 멈춰서 다시 의혹이 생기는 그런 아란에 들었다가도 자꾸 육근의 흔들림에 초기에 그래요. 초기에 흔들림에 자꾸 다른 사선의 경계에서 2선으로 다시 사선 들어가기 전에 3선에서 나가는 것처럼 호흡의 경상에서도 한 호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가 다른 호흡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걸로 또 전환이 되어져서 호흡을 바꾸고 또 바꾸고 나면 또 다른 것을 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들은 이후로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미혹이 끊어지고 더 이상 호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의심이 사라지길 기원하면서 말씀 올립니다. 일단 호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처음에 호흡을 1분, 2분, 3분까지 확장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또 확장이 되신 분들 또는 기존에 화두나 아니면은 참선을 보통 한 3년에서 한 10년까지 좀 이렇게 숙달되게 수련을 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익숙하게 호흡이 확장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의 확장 이후에 해야 될 것은 호흡을 펴는 거예요. 제가 호흡을 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흡의 두께를 줄입니다. 처음에는 3분 호흡까지 가죠. 그 다음에는 그 같은 3분이라도 바람의 양을 줄여요. 그래서 두께가 예를 들어서 10cm로 3분 호흡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20cm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10cm, 30, 20, 10 이런 거 또는 10cm였으면 10cm, 5cm, 3cm 이런 식으로 호흡의 두께를 더 줄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의 두께가 바로 줄질 않아요. 그래서 3분 호흡 하신 분들은 호흡의 두께를 줄일 때 1분 호흡을 행하면서 줄이고요. 또 1분 호흡 하셨던 분들은 한 30초나 40초 호흡을 하면서 호흡의 두께를 줄여요. 그렇게 하면 자기 호흡의 길이만큼에서 호흡의 두께가 아주 면면이 펴지고 느슨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가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펴서 호흡을 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줄이는 거예요. 이게 호흡의 확장이 목적이 아니고 호흡이 길게 그렇게 늘어난 이후에는 호흡을 편안한 정이라고 고요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렇게 펴야 돼요. 그러니까 3분까지, 2분까지 하는 것은 그것이 끝까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4대의 움직임의 에너지 체계가 몸에서 막힌 게 다 열리고 또 몸의 독소도 나가고 세포의 면역 체계도 올라가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육군의 작용과 움직임, 에너지 체계 이런 게 아주 간간하게 수순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쇠를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아주 뜨거운 저 용광로에 넣어서 한번 녹이면 불순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오면서 또는 태어나서 오는 과정에 생겼던 여러 가지 4대 움직임의 약간 불필요했던 또는
조화롭지 못했던 것을 도가의 말로는 재계라래요.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을 그렇게 확장시켰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그 공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호흡을 펴서 좀 줄크는 거예요. 가늘게 줄클 때는 3분 호흡 하던 사람은 한 1분 호흡 정도, 뭐 그 정도로, 1분 하던 사람은 3, 40초 호흡으로 줄여도 괜찮아요. 대신 호흡을 가늘게 만들어요. 30초 하던 것을 20초 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정이 1, 2, 3, 4가 있다 했는데 1선, 2선 사이의 경계에서 호흡이 강하게 펴졌으면 그 고요함으로 줄일 때 편안해지고 느슨해지고 이완이 되면서 그게 3선의 경계에 들기, 시공간을 잇고 편안하게 들어가는 그런 경상이 나타나요. 그게 3선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기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흡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후에 호흡에서는 이렇게 면면이 피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호흡이 느슨해지고 육군의 경계가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또 몇 년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때는 영성이 참 밝아집니다. 여러 가지 처음에 육체적인 게 많이 오던 것이 그 뒤로 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생각이 막 보여지는 것 같고 들리는 이 지감도 많이 확장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면면이 필 때 감흥하는 것도 그렇고 공명하는 것도 그렇고 그때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점점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헷갈려요. 그 다음에 사선의 경계에서 누구나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호흡을 계속 이렇게 줄여야 되나? 왜 호흡이 자꾸 없어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다시 처음처럼, 왜냐면 수련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한 2시간 해도 내가 잠을 잤나? 아니면 뭐지? 왜 이렇게 비추는 힘만 살아있고, 근데 그게 인식의 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선의 경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것을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또 중간에 호흡이 왜 없어졌지? 하고 또 다시 호흡을 찾고 그래요. 호흡의 영역에서는 그렇게 면면이 핀 이후에 한 3단계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사선의 경계에 들어가기 전에 의가 끊어질 때 육군이 완전히 쉰다 했죠. 그러니까 호흡이 점점 가늘어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호흡을 3분으로 확장시켰다가 다시 면면이 펴서 2분으로 다시 거기서 더 가늘게 만들어서 1분으로, 1분이었던 사람은 또 30초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아주 더 가늘게, 아주 더 가늘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진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도가에서는 호흡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이 문득 의가 호흡을 보지 않으면 나 호흡이 없어졌나? 이런 정도의 느낄 정도의 그 풍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호흡에서 바람의 어떤 움직임이 일체 사라진 그런 호흡이 생겨요. 그러면 꼭 귀로다가 호흡하는 느낌 나요. 제 느낌에는 그냥 물속에 들어있는 느낌? 호흡을 하고 있는데 왜 물속에 있는 느낌? 그런 그 느낌을 좀 받는데, 어쨌든 그런 그 진식의 형태의 그 호흡이 도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호흡을 아주 바람이 없는 그런 경상에서 대신 호흡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그 정도 가면 다시 그 이전에 막 육군이 흔들리고 에너지가 폭발하고 막 이런 그런 걸 다시 찾아서 다시 그 강한 호흡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벌써 지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호흡 확장하는 거 한 3년, 그 다음에 그 면면이 피는 거 한 3년, 그러면 뒤에서 한 3년 정도는 그냥 가늘게 만들어서 그대로 놓아두는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한 9년 정도 그런 과정을 할 때 그 면면하게 만들어서 진식이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와야 돼요. 바람이 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관하는 힘은 그대로 커지는데 육군의 그것은 점점 편안해지는 경상,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진진식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진식 이후의 진진식이라는 것은 이 선정에 들 때 자선을 해서
그냥 쓱 하고 자듯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 비추는 힘만 깨어있고 육군이 다 자듯이 느슨해지면서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들어갈 때 바람이 중간에 육군을 다 보지요. 보는데 그 보는 비추는 힘이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건데 하나가 아닙니다. 이 말 들으면 더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은은 여러 개예요. 하나는 은은 일으킨 대로 오만을 보고 하나는 밖으로 전향하고 하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의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의도 내가 일으키는 하나의 그 육군의 작용이기 때문에 의식을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비치는 힘이 강해지면 그런 경계가 와요. 처음에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의식 경계가 의가 나라고 주장하고 그 아란이라는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눠 쓸 수 있으면 그게 나중에 뒤로 가면 화불이 나오고 할 때 의가 하나로 되냐면 한 개 나오고요. 5개 하면 5개 나오는 거예요. 몸을 수없이 나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마음에서 전향된 의를 인해서 몸을 여러 개로 나툴 때 그게 수없이 많이 나툴 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또 헷갈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본인들이 듣다가 이해 못하면 헷갈리고 갑자기 의심을 해요. 지가 이해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 못한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이야기고 실제 있는 이야기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옛날 얘기를 할 때 그 다음은 뭐지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들을 때가 있어요. 호기심이 잔뜩 귀에 있어가지고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옛날 얘기를 해주면 에이 하고 저거 없던 얘기야 뭐 하고 머릿속에서 설마 호랑이가 담배를 폈겠어 뭐 이런 개념이지 뭐 그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같은 종교인의 영역에서도 본인이 그 실상에서 그런 그 선정이나 산매나 이런 거 체험을 하지 않으면요 머릿속에서는 의식 경계가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뭐 허공에서 부처님이 몸을 놔두시고 내려와도 이런 말들을 하면요 뭐 그거 다 위경이라고. 본인이 이해 못하면 위경이에요. 어이 참 넌센스 같은 소리들. 그 신통이 다 존재했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부처님은 신통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아이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스님들이 있어요. 지가 못한다고 왜 신통이 없어? 참 말 격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신통을 경계한 게 아니고 신통을 좋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떤 식의 작용이. 그러나 필요할 땐 다 놔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분들도 신통을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신통을 행하고 또 그렇게 행한 이후에는 그 신통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전향을 해서 쓰다 보면 그게 하나의 식이 되고 그게 나라하고 그 체계가 너무 강해지고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영역에. 그 즐거움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는 모든 분들도 그 신통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지금은 신통의 영역은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벌써 그 영역을 나와 있기 때문에 육군을 가지고 하는 신통은 한마디로 물 건너갔어요. 뭐 그거 뭐 대단하고 어쩌고 이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해봐야 다른 게 더 빠르게 과학이 벌써 그 영역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상의 영역에서 조금 고정된 단단한 그런 걸 좀 버리세요. 자기가 이해하는 영역만 설명을 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은 설명 못해요. 왜?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부처님이 그 설법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해서 하려니까 이해 안 되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